오늘 기자회견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신뢰 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를 주제로 외교 안보 통일 정신을 발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행복과 국민 통합은 저의 소명입니다. 저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불신과 대결을 넘어서 평화와 신뢰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통일 한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100% 대한민국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한반도, 안정되고 풍요로운 아시아를 만들어가는 한반도, 인류 발전에 기여하며 신뢰받는 한반도, 이것이 제가 그리는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한 출발점에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국민적 신뢰, 남북 간의 신뢰, 국제적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5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실천할 것인가에 한반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국민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지도자의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념하에 외교, 안보, 통일 기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안보부터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나아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북한은 도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핵 개발이 아니라 경제 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도 진화해야 합니다.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날 정책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면서 투명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신뢰받는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우리의 국력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굳건히 지키면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능동적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지구촌 문제 해결에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세계에서 더욱 신뢰받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확산될 것입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환영하며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는 통일이 아니라 다가서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주권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2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북방 한계선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위기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북핵 문제는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북핵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의 실질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수년째 공전 중인 육자 회담에도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이 기존 합의를 지키도록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함은 물론이고 한미 중간에 3자 전략 대화를 가동하고 UN 및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를 보다 큰 틀과 넓은 시각에서 풀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차원의 협력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비핵화 진전에 따라 거기에 상응하는 경제, 정치, 외교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셋째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한반도 갈등을 근원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과 사회, 경제적 교류 협력의 상호 보완적 발전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신뢰를 위해서는 우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 채널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습니다.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대북 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유엔의 새천년 개발계획 핵심 사업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위해서 WHO, 유니세프, WFP 등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 60년 넘게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산 가족들의 문제도 이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이산 가족 상봉 정례화 및 전면적 생사 확인을 추진함은 물론이고 고령 이산 가족을 위한 영상 메시지 제작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국군 포로, 납북자들도 하루속히 가족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남북한 간 호혜적 경제 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를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건, 의료 협력, 농업, 조림, 기후변화 등 녹색 경제 협력을 체계화하고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지하자원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학술, 종교 등 다방면의 사회문화 교류의 내실화도 필요합니다. 남북한의 젊은 세대들의 교류를 장려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남북한 경제 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의 지속적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 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습니다. 북한의 경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력, 교통, 통신 등 인프라 확충과 주요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 투자 유치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 낮은 선봉 등 북한의 경제 특구에 대한 진출도 모색하겠습니다.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이익과 평화 조성을 위해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 삼성, 남북한을 포괄하는 북, 남, 북, 러, 남, 북, 중 삼각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한반도 프로세스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 것이고 이것은 통일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넷째로 작은 통일에서 시작해서 큰 통일을 지향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평화를 기초로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경제 공동체를 건설해서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 통합을 통한 큰 통일로 나아가겠습니다.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 발전시켜서 통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필요합니다. 국제적 통일 공감대를 넓혀가는 통일 외교를 꾸준히 추진하고 통일이 주변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설득하겠습니다. 통일의 목적은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통일 시대를 열어갈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인도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난 탈북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유엔 고등 판무관실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대비해서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 인프라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 700만 재외 동포들도 통일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민족 유대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동아시아 질서는 전례 없이 커다란 지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내 군비 경쟁과 역사 및 영토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악화되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역사 갈등에 대해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결코 용납지 않겠습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동북아에 정착시키기 위해 한중일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역사 갈등 극복과 화해 협력의 미래를 꾸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조화롭고 협력적인 관계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우선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이해를 공유하는 모든 이해관계국들과 함께 신뢰 구축과 협력 안보, 경제, 사회 협력, 인간 안보를 추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서울 프로세스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핵 안전과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 동북아 및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북한 핵시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계기로 영내 국가 간의 핵 안전 증진을 위한 새로운 협력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아시아 외교의 지평을 넓힘은 물론이고 협력의 도약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세안, 인도, 호주 등 남방에 부상하는 경제권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동진정책, 중앙아시아와 EU의 중요성에 부응하는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남방과 북방 협력을 연결하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 교통망과 에너지망, 친환경 협력 등을 포괄하는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동북아와 유라시아 통합 교통망 추진을 위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및 중국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해서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10년 전에 유라시아 철도 건설을 위해 유럽과 아시아를 육로로 연결함으로써 21세기의 유라시아 시대를 구현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북한 간에 그리고 주변국 간에 경제 협력이 심화된다면 동아시아의 지역경제 통합을 앞당길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발전과 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남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가칭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개척되고 있는 북극 항로 개척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와 동북아 통합 에너지망을 위해서 현재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가스관 부설과 송전망 구축 사업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경제 외교를 업그레이드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G20을 통해 원칙 있는 자본주의를 위한 새로운 협력 아젠다를 발굴하고 동아시아 금융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보와 녹색 성장을 위한 국제 협력을 확대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고 차세대 신성장 동력의 견인차인 원전 사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는 우리의 전통 우방이자 경제 블루 오션입니다. 이들 나라와 호혜적인 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외교의 지평을 넓혀 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자리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일곱째로 매력 한국 건설을 위한 국민 외교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구촌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라든가 빈곤, 평화유지, 테러 방지, 인권 등 글로벌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세계 기여를 위한 중견국 간의 협력을 선도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 유지에 앞장서겠습니다. 녹색 기후 기금,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 유치를 계기로 인천 송도를 글로벌 협력 허브로 발전시키고 부산, 광주 등 6대 광역시에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맞춤형 외교적 노력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경제 개발과 민주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해서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는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국제 수준에 맞춰 공적 개발 원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매력 한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외교관이 돼서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경험과 문화, 지식을 나누는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문화예술인들이 전 세계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전하는 문화외교의 사절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산은 진취적이고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또 꿈을 나누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제안한 K-무브와 연계시켜서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직접 개발 협력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키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을 지역 전문가로 교육 훈련시켜서 전 세계로 파견하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 탈북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객 1,300만 시대를 맞아서 해외 체류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서 영사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관련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외동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들이 정체성을 지키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세대를 위한 한글 교육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EBS의 교육 컨텐츠를 전 세계 한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뒤로하고 평화와 화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변화를 주도해가는 추진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 여러분들